네, 23년 2월 7일 오후 9시 40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구글,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이벤트 개최에 대한 챗봇에 대한 내용,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술 경쟁에 대한 내용,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용이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마가 새로운 테마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이 챗봇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지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테오잔이 공시를 냈거든요. 테르가 제주 북목 허가를 신청했다. ALT-BB4. 임상시험의 3상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풍목은 테르가 제주, 피하주사나 근육주사, 국소마취,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아무튼 이제 뭐 아주 좀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알레르기, 그런 부분들이 괜찮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나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좋게 현재로서는 좀 투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알테오젠 공시 임상 3상 성공 관련주는 알테오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 긴급 구호대를 파견했다. 전 세계 인도적 지원 세도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의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크게 좀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건 사실 뭐 자연재해라서 일단 이제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사고가 좀 생기다 보니까는 아무쪼록 더 큰 피해가 없기를 저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긴급 구호대를 파견을 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큰 피해가 없었으면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나라 6.25 때도 터키가 많이 도와줬기도 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정부 최대 규모로 터키 긴급 구호대 파견한다. 그래서 아마 재건 테마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글쎄요. 일단 어떨지. 네. 아무쪼록 뭐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설탕값 6년 만에 최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밥상 물가에 대한 단기 상승의 압력. 지금 4월 풍작 브라질 수확기까지 공급 우려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탕이 사실은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초창기 발발했을 때 식량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했었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설탕값은 사실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볼룸버그 통신이 발표를 했었는데 6년 만에 거의 최고치로 올라갔다. 그래서 당분간 식품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그렇게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이 소폭 조정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20센트 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6년 만에 최고치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꽤나 큰 이제 상승폭이 있다 보니까는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설탕값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에 최고 밥상 물가 단기 상승 압력. 그래서 관련주로는 설탕 관련주는 사실 대한제당하고요. 그다음에 삼양사, 그다음에 보락 정도로 기억이 나거든요. 꽤 오래됐네요. 설명한 지가. 그래서 좀 그 정도로
다음은 비보존 제약의 오피란제린 주사제 임상 3상의 성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보존 제약이 비마 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란에 대한 3상 결과 진통 효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내용이 있겠고요. 그래서 연내식품의 품목 허가의 획득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고조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존 제약이 개발한 오피란제린 주사제는 수술 후의 통증이 강력한 진통 효능을 지닌 비마 약성의 진통제다. 이렇게 내용이 있겠고요. 그래서 글라이신 수송체 2형을 동시에 억제해가지고 중추신경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좀 내용들이 어려워서 제가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일단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 임상 3상이 성공했다는 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마약선 진통제 보다 대체자가 없었었는데 아마 대체품이 될지 아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보존 제약 오피란제린 주사제 임상 3상 성공, 관련주로는 비보존 제약.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방금 그 영상을 찍다가 좀 약간 편집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공시를 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알테오젠의 공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테오젠 공시이긴 하지만 이게 임상 3상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임상 3상이 아니라 요거는 그냥 테르가제주 품목 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이라서 일단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다시 제가 댓글에도 좀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대상으로 기업 설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달하죠. KT도 사실 AI 테마 중에 이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퍼레이트 데이 9일날 이제 열리는 아마 그 부분에서 AI 테마를 좀 강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업 기준도 괜찮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아마 모바일 월드 콘크레스 그런 것들을 좀 소화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주말 동안에도 설명 한번 했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T 9일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 참석. 아마 어제도 설명을 했죠. KTIS, KTCS, 그다음에 KT알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튜디오 미르 어제도 사실 얘기를 했죠.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에 따상을 성공했다. 과연 또 내일까지도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가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글쎄요. 어떤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금액대는 꼼비보다 높은 3조대가 거의 몰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추가적인 상승을 또 노려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글쎄요 또 어떻게 시장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그 상장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아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AI 챗봇이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외적인 자금들이 좀 신규 상장 종목들에 좀 주목을 높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좋습니다. 한번 계속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첫날 따상 관련주로는 스튜디오 미르가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인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87억 원에서 1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5분기 만에 흑자 전환 꽤 높은 수치죠. 그래서
거의 4년 만인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2019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안 좋다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거기 때문에 제주항공에게는 좋은 내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4분기 영업이익이 187억 원이다. 그래서 15분기 만에 흑자 전환. 관련주로는 제주항공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카이 인수 시동한다. 한국항공우주를 인수를 시동을 하겠다. 하나와 2파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있습니다. 원래 하나가 사실은 항공우주 카이를 굉장히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넥스원이 카이를 과연 인수할 것인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그룹도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원 같은 경우도 LG 계열사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디 가서 딸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카이에 대한 인수가 좀 어느 정도는 효과를 좀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IG 넥스원 카이 인수 시동한다. 하나랑 2파전 가나? 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관련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에 1조 3천억 원 투자해서 양자 컴퓨터 연구 복합 건물 짓는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의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터라고 불리기도 하죠. 복합 건물이 건립이 된다고 하는데요. 구축 사업 보고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7일날 부산시청에서. 그래서 퀀텀 컴퓨터 주식회사 KQC 회장하고 이제 미국의 하인즈 이게 미국의 하인즈가 그거죠. KQC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퀄컴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 허브 센터를 센터 캠퍼스 내에 개소하는 등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글쎄요, 이게 좀 부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딱 3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뭐 글쎄요, 주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복합 건물 짓는다. 2027년 하반기 완공. 아직 시간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점. 자, 좋습니다. 이제 꽤나 좀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중복된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